안녕하세요. 홀리스티션 윤서진입니다. 저는 에스테티션이자 에스테틱 트레이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서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짧은 휴식을 가지게 됐는데 이 휴식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만의 이런 무브먼트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이 무브먼트는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네, 에스테틱 분야에서 제가 일을 이제 10년 이상을 하게 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스테틱을 되게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더 많이 넓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왜 에스테티션이 됐을까? 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좀 더 잘 설명을 드려야지 하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해봤더니 왜 에스테티션이 됐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시작이 굉장히 어릴 때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앉아있지만 키가 굉장히 큽니다. 175cm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뭐 68kg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냥 상상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크고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일 것 같죠? 네. 예뻐서 눈에 띄면 더 좋지만 좀 크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되게 외모적으로 특이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도 키가 굉장히 크지만 제 어렸을 적 생활기록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136cm,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163cm, 그리고 중학교 때는 168cm,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170cm를 넘어서서 현재의 키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특히나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은 더 조용한 곳이었어서 제 이런 그 신체적인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보통의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좀 눈에 띄게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교통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인 이제 동전을 내고 탔었는데 그때 200원, 뭐 250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이렇게 동전을 내면 항상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불러 세울까봐. 왜 그러냐면 제가 키가 되게 크고 그리고 성숙하다 보니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버스기사 아저씨 분들께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제발 오늘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스를 탈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버스를 타야 할 거리를 걸어간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키도 되게 크고 또 어른스러운 되게 성숙한 외모를 가진 것도 특이점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된 것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피부에 트러블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피부에 뭐가 자꾸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도 부모님 두 분 다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 부모님들께서도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여드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났던 여드름이 현재 지금까지 저도 여드름 피부로 살아가고 있고 뭐 나중에 이후에도 다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면 뭐 여드름이 없는 여드름 피부이고요. 또 관리를 잘 못하고 좀 소홀하게 하면
여드름이 있는 여드름 피부로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여드름 문제를 계속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처음에는 뭐 국소적이었다가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락셀이라든지 뭐 레이저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그런 시술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서 그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비용의 대부분을 화장품으로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백화점 1층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 그때는 비싼 화장품을 쓰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굉장히 피부에 대해서 분석과 고민을 많이 해서 막 수분이 막 엄청 쌓여 올라가 있는 비땡땡 브랜드, 그리고 뭐 갈색병이 유명한 뭐 5글자의 브랜드, 혹은 아니면 약국이 컨셉이고 뭐 내추럴한 성분들을 주로 사용하는 키땡 브랜드 등등, 정말 화장품을 또 많이 쓰고, 그 당시에는 또 색조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뭐 M이 들어간 뭐 립스틱 브랜드, 그리고 바비 땡땡땡 브랜드, 뭐 이런 것들, 색조 화장품도 좀 더 비싸고 좋은 걸 쓰면 트러블이 안 생길까라고 해서 화장품에 지출했던 금액이 정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요즘은 뭐 화장품 유목민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를 생각해 보면 유목민의 중에서 최전선에 있는 유목민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인터넷 서칭도 많이 했었는데, 그 피부가 안 좋아지다 보면 엄청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착의 끝을 달리면서 막 검색을 많이 막 하다 보니까 천연 화장품 이래서 뭐 학사 논문을 쓰면서 이 피부 트러블을 주제로 논문 주제를 잡고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직접 바르고, 그리고 그 논문의 실험 대상들한테 화장품을 만들어서 적용시켜보고 막 이런 것들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많이 하다가 에스테틱 화장품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찾아냈어, 막 이런 기분을 느꼈는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트러블에 좋다라고 했던 이런 문제성 피부들을, 지금은 문제성 피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여드름 피부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검색을 많이 하다 찾은 그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가 관심이 생겼고, 뭐 구매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과해지면서 수입, 유통, 제조사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봤더니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브랜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알게 된 거지만 저의 첫 직장이자 장기간 근무했던 저의 직장이 그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컴플렉스였던 이런 신체적인 문제나 그리고 피부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저의 직업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직업으로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직업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라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